요즘 들어 몸이 예전보다 더 피곤해졌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손이 약간 붓는데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적은 없나요? 식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하고 있고 나름대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 특히 과일을 골라 먹고 있는데 왜 건강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걸까요? 혹시 당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던 그 음식들이 매일 조금씩 조용히 당신의 몸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많은 노인들은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사실은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피로감, 가벼운 부종, 숨가쁨 같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당신은 아주 심각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장은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작동해온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그 필터가 깨끗하고 강해서 거의 모든 것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지나면 신장의 여과 능력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장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쏟아붓는다면 그 결과는 매우 빠르고 또 매우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지어 심정지 위험이나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서야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아직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몇 가지 습관만 제대로 이해하고 조절해도 신장을 보호할 수 있고 심지어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60세 이후 사람들의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과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신장이 회복되고 부담 없이 일하도록 돕는 과일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나 부모님, 가족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고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아래의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더 많은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가지 핵심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60세 이후 신장에 매우 위험한 4가지 과일. 둘째,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양으로 먹으면 신장의 구명줄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4가지 과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들으시면 왜 같은 과일이라도 어떤 것은 신장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어떤 것은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오래도록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수많은 고령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랜 기간 진료를 하면서 겉보기에는 아무 해도 없어 보이는 식습관 때문에 위급한 상태로 입원한 노인 환자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저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의 이익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편에 서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병원 침대와 기계에 인생을 묶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60세가 지나면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신진대사는 눈에 띄게 느려지고 의학적으로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부르는 신장의 여과 기능은 해마다 점점 떨어집니다. 신장을 50년 동안 사용해온 정수기라고 상상해보세요. 필터의 구멍은 더 이상 매끄럽지 않고 특히 칼륨과 음식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은 크게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젊었을 때의 습관대로 과일을 계속 먹는다면 전해질 이상, 특히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고칼륨 혈증은 단순히 피로감이나 손발 저림을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언제든지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체의 변화를 무시합니다. 아직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올바르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몇 번의 별것 아닌 식사 후에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실려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60세 이후 신장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특히 과일을 다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60세 이후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 조심해야 할 과일들입니다. 60세가 지나면 신장이 예전처럼 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가장 위험한 점은 우리가 몸이 이미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젊었을 때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매일 과일을 먹으면서 몸을 해독하기 위해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심장에 좋으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생각들이 그들의 신장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갈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각별히 조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피해야 할 과일들을 하나씩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장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참외입니다. 여름철에 특히 많은 고령자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과일이죠. 많은 분들이 참외가 더위를 식혀주고 수분을 보충해주며 몸을 가볍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능이 약해진 신장에게 참외는 사실상 칼륨 폭탄과도 같습니다. 중간 크기의 참외 하나에는 45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신장이 이 정도 칼륨은 쉽게 배출해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사구체 여과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이 칼륨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올라가면 처음에는 손끝이나 발끝이 저리거나 입안이 이상한 느낌이 드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고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무런 전조 없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름철에 참외를 매일 먹는 습관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온 고령 환자들을 여러 번 직접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신장이 이미 그 칼륨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고하고 싶은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면역력에 좋으며 피부를 건강하게 해준다고 자주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매일 키위를 먹으면서 스스로 몸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키위 역시 숨겨진 칼륨 창고라는 점입니다. 키위 100개는 약 300mg에 가까운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한 조각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키위 2~3개를 먹는 습관입니다. 신장 기능이 젊은 사람의 절반 정도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 정도 칼륨 양은 이미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더 위험한 것은 많은 고령자들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계열의 약물 중 상당수는 혈중 칼륨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으면서 키위까지 함께 섭취한다면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혈중 칼륨 수치는 급격히 상승하고 혈관과 신장을 동시에 손상시키며 심혈관 합병증의 위험을 조용히 높이게 됩니다. 세 번째 과일은 수박입니다. 여름철에 물 대신 수박을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박이 수분이 많아서 신장을 씻어준다고 생각하는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거나 이미 만성 신부전이 있는 사람에게 수박은 신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거르는 역할뿐 아니라 몸속 수분량을 조절하는 기능도 담당하는데 이는 마치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댐과 같습니다. 그 댐이 이미 노후화된 상태에서 수박을 통해 나량의 물을 계속 들이붓는다면 신장은 이를 소변으로 제때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 물은 몸속에 남아 조직으로 스며들고 특히 폐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폐부종이 생겨 숨이 차고 특히 밤에 호흡 곤란이 심해집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한밤중에 숨이 막히는 느낌에 잠에서 깨서 앉아야만 숨을 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상태의 시작이 몇 조각의 수박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네 번째이자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과일은 오렌지, 그 중에서도 오렌지 주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렌지를 주스로 만들면 칼륨과 당분은 농축되고 신장을 보호해주는 식이섬유는 거의 제거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생과일 여러 개에 해당하는 칼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주스로 마실 경우 칼륨은 매우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중 칼륨 농도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이는 신장과 심장에 큰 충격을 줍니다. 여기에 더해 오렌지 주스의 높은 당분은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어 신장의 미세혈관 흐름을 방해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히 더 위험한데 이는 신장의 작은 혈관 손상을 빠르게 진행시켜 신부전이 훨씬 빨리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매일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다가 그 습관을 유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투석을 시작해야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이 4가지 과일을 자주 먹어왔거나 현재도 계속 먹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멈추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참외, 키위, 수박, 그리고 특히 오렌지 주스가 더 이상 신장에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먹는 것은 건강을 돌보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신장을 조용히 한계점까지 몰아붙이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일들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신장에 안전하면서도 신장이 쉬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에 신장의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신장이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과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위험한 과일을 일상 식습관에서 제외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과일조차 이렇게 조심해야 한다면 60세 이후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이에 대한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기만 한다면 신장에 안전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신장이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는 과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감으로 하는 조언이 아니라 특히 투석 위험에 놓인 고령 환자들을 수년간 치료하면서 제가 직접 확인해온 사실입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식단에 포함하라고 권하는 첫 번째 과일은 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가 달기 때문에 혈당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딸기에는 엘라직산이라는 매우 귀한 활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방패처럼 작용해 염증과 활성산소로 인한 신장세포 손상을 보호해 줍니다. 신장은 매일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독소와 노폐물로부터 큰 압박을 받습니다. 염증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장세포는 점점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딸기에 들어있는 엘라직산은 이러한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이미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딸기의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다는 것입니다. 100g당 약 150mg 정도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미네랄을 공급해줍니다. 저는 한 고령 환자, 박민수 씨에게 매일 중간 크기의 딸기 7개에서 10개 정도를 먹도록 권한 적이 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거품료 증상도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딸기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뒤 먹기 직전에 꼭지만 제거해야 수용성 비타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너무 달아서 노인에게 좋지 않다는 오해를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이 신장에 특별한 이유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강하게 분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혈액 속 단백질 찌꺼기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미세한 사구체를 막는 문제가 생깁니다. 브로멜라인은 이런 단백질 덩어리를 잘게 분해해 배출을 쉽게 만들어주어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항염 작용이 있어 신장 조직의 부기와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파인애플의 단맛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칼륨 함량은
100g당 약 100g 정도로 바나나나 키위보다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생파인애플을 먹고 시럽에 담긴 통조림 파인애플은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운데 딱딱한 심 부분에는 브로멜라인이 가장 많이 들어있으므로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에 얇게 썬 두세 조각 정도만 먹어도 소화를 돕고 신장이 훨씬 편안하게 일하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과일은 제가 신장의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체리입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요산은 큰 부담이 됩니다. 요산이 쌓이면 극심한 관절 통증을 동반하는 통풍을 일으킬 뿐 아니라 날카로운 결정이 신장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이 풍부한데 이 두 성분은 요산 생성을 억제하고 소변을 통해 배출을 촉진합니다. 그 결과 신장의 부담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체리의 혈당 지수가 약 20으로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뇨와 신장 문제를 동시에 가진 사람도 적절한 양이라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10개에서 15개의 체리를 꾸준히 먹은 뒤 통풍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신장 수치가 개선된 환자들을 여러 명 보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색이 진한 붉은 체리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색이 진할수록 안토시아닌 함량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체리를 먹으면 과일에 들어있는 자연적인 멜라토닌 덕분에 수면의 질도 개선될 수 있는데 깊은 잠은 신장이 회복되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번째 과일은 매우 익숙하지만 자주 과소평가되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높지만 수박과의 큰 차이점은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펙틴은 몸속에서 스펀지처럼 작용해 나트륨과 독소를 흡수한 뒤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덕분에 신장은 과도한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배에는 사구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고 입이 마르며 가벼운 부종이 자주 나타나는 분들은 배를 올바르게 섭취하면 몸이 한결 시원해지고 붓기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배를 깨끗이 씻은 뒤 껍질째 먹으라고 권합니다. 배 껍질에는 과육보다 훨씬 많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치아가 약하다면 얇게 썰어 먹거나 배를 익혀 국이나 차처럼 만들어 먹어도 좋고 이렇게 하면 칼륨 함량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은 약은 아니지만 올바르게 섭취하면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동반자와 같습니다. 신장을 과도하게 일하게 만들지 않을 뿐 아니라 염증을 완화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노폐물을 보다 부드럽게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다만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먹는 시간, 양, 조합이 잘못되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떤 안전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 과일들이 진정으로 신장을 보호하는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고 어떤 과일이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지 분명히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시간, 양, 섭취 방법을 떼어놓고 완전히 좋기만 하거나 완전히 나쁜 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0세 이후의 신장에서는 이 원칙이 더욱 분명하게 적용됩니다. 저는 올바른 과일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섭취 방법 때문에 검사 수치가 계속 나빠지고 심지어 갑작스럽게 입원까지 하게 된 환자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먼저 왜 이 시기에 신장이 그렇게까지 민감해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은 수백만 개의 작은 여과 구멍, 즉 사구체로 이루어진 거대한 필터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여과 구멍들이 부드럽고 유연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가 진행되며 점점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체내 수분량, 칼륨, 혈당이 조금만 급격히 변해도
그것이 그대로 큰 부담이 됩니다. 제가 추천한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 같은 과일들은 이 여과 구멍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몇 가지 원칙을 지킬 때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섭취 시간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과일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 식사 후 약 1시간 정도입니다. 이때는 혈당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위가 너무 비어 있지 않으며 몸이 영양분을 부드럽게 흡수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공복 상태. 특히 이른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과일 속 유기산이 위를 자극하고 혈당을 빠르게 올려 결과적으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저녁. 특히 7시 이후에는 과일 섭취를 피하라고 권합니다. 밤은 신장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늦은 시간에 과일을 먹으면 신장은 야근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다음날 아침 얼굴이나 손발이 더 붓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됩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의 하루 과일 섭취량은 총 200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과부하 없이 효과를 얻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딸기 중간 크기 70개, 파인애플, 얇은 조각이 3개, 체리 15개, 배는 반 개 정도가 하루 적정량입니다. 한 번에 모두 먹지 말고 아침 식사 후와 점심 식사 후 2번으로 나누어 섭취해 신장이 조금씩 처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꼭꼭 씹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자주 무시되는 부분입니다. 음식을 잘 씹으면 침 속 효소가 소화를 돕기 시작해 소화기관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급하게 삼키면 소화기관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혈류가 재분배되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는 이런 혈류 감소가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을 천천히 씹으며 자연스러운 단맛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위험한 조합을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우유, 요거트, 견과류와 함께 갈아 스무디로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과일의 산성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소화가 어려운 덩어리를 만들 수 있고 이는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이고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가능한 한 단독으로 먹거나 필요하다면 소량의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매우 중요한 원칙은 약과의 간격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 속 일부 성분은 간에서의 약물 대사 과정에 영향을 주어 약효를 과도하게 강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과일 섭취를 약 복용 시간과 최소 2시간 이상 띄우라고 권합니다. 이 시간 간격은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신장을 보호하는 안전지대와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박민수 씨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저를 찾았을 때 그는 만성 신부전 3기 진단을 받았고 사지 부종이 심했으며 크레아티닌 수치도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위험한 과일을 끊고 딸기와 배, 소량의 파인애플을 올바른 시간과 양으로 섭취하며 제가 말씀드린 원칙을 철저히 지킨 결과 불과 3달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고 부종은 사라졌으며 다시 걷고 가벼운 등산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한 결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이 조언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신부전이 더 진행된 단계에 있거나 검사에서 혈중 칼륨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과일조차도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는 다르며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신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으며 하룻밤 사이에 회복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장은 당신이 몸에 넣는 것에 대해 매우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해로운 습관을 멈추고 올바른 선택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신장은 쉴 기회를 얻고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피해야 할 4가지 과일과 권장하는 4가지 과일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목록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나침반입니다. 앞으로의 세월을 병상이나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가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부엌을 다시 정리하고 냉장고를 점검하며 식습관을 바꾸고 매일 자신의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을 지키며 평안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